네, 이번에는 모바일 통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통신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통신 중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우리는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 그 다음에 모바일 통신 시대죠. 그죠? 그래서 이 모바일 통신이 또 스마트폰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5G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이게 우리 그 빅데이터와 이 빅데이터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통신 수단은 무선을 사용해야 되죠. 무선 주파수. 우리 이전에 이미 주파수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선 주파수는 아날로그 시그널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무선 통신은 한정된 주파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미 할당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나눠서 쓸지,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한 그 이동통신에 있어서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어떻게 잘 분할하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게 계속 발전을 하면서 1G, 2G, 3G, 그 다음에 4G, 5G 이런 식의 개념으로도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이동통신의 시발점은 셀룰라폰입니다. 옛날에는 셀룰라폰이라고 불렀어요. 핸드폰 전에 또 셀룰라폰, 뭐 시티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핸드폰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 셀룰라 방식입니다. 왜 셀룰라폰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 셀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셀. 그래서 이 셀을 이용을 해서 뭐냐면은 이렇게 특정 지역을 하는데, 이 특정 지역이 육각형처럼 벌집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데, 기지국이라고 하죠. 이 기지국하고 기지국들을 셀이라고 우리가 두고 그 셀과 셀 사이에 우리가 전파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통신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셀룰라 방식을 이용했던 폰, 그래서 셀룰라 폰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 이제 핸드폰, 그 다음에 휴대폰, 핸드폰 이렇게 부르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컴퓨터 역할을 해주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셀룰라폰의 방식과 핸드폰이 또 스마트폰이 어떻게 이게 전파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핸드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또 나온 게 있어서 요거를 잠깐 또 보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네, 그걸 또 몇 가지 우리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찝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 기기 안에 우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시그널로 이렇게 바꾸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사람의 음성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디지털 신호 체계로 바꿔주고요. 그저 우리가 PCM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무선으로 전송할 때는 이 디지털 시그널을 이런 시그널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변조를 한다 그랬죠? 변조. 그죠? 전자기파 형태로 변조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선으로 갈 때이기 때문에 무선은 이 디지털 시그널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전압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전자기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로 전송이 됩니다. 얘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디지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배웠죠?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요. 이런 디지털 변소 방식이 여러 개 있다. 요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고요. 이 기지국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여기 보면 육각형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하나를 셀이라고 부릅니다. 셀. 그죠? 그래서 얘를 초창기 때는 셀룰라폰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요 셀인데 셀 기지국들이 서로 연결돼서 주고받습니다. 데이터가 오면 다시 이렇게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서 사람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기지국들이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볼게요. 이동 전화 교환국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면 핸드폰을 등록을 합니다. 그죠? 핸드폰 등록하면 등록해서 처음에 등록한 여러분들 자기의 홈 MSC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동영상에 나오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유심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심 카드가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쓰게 되면 친구들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이 기지국의 유심 카드에 그 기지국하고 기지국들이 서로 연결을 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준다. 이렇게 돼 있음.
그 동영상에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자, 1세대는 아날로그 시그널을 그냥 보내주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로 변해줄 때 FDM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자,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세대는 CDMA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옛날 핸드폰을 보시면 CDMA 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 자체가 CDMA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50kbps 정도 속도를 이렇게 내고요. 데이터 전송할 때. 3세대 우리 앞에다가 WCDMA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시대겠죠. 초창기 시대. 2Mbps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자꾸 늘어나죠. 이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이런 방식을 써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4세대는 우리가 쓰는 이런 폰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세대 폰을 지금 쓰고 있죠. 5G는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안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송량이 엄청나게 빠르죠. 자, 그런데 이 5G가 왜 중요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이 5G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셀룰라 시스템에 대해서 셀 분할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렸고, 아까 전에 우리가 셀룰라 폰에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 FDMA 방식을 썼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주파수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한정이 돼 있는 주파수에 동시에 하나의 공간에서 명동이라고 해봅시다. 명동에서 여러분들 수만 명이 핸드폰을 동시에 사용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파수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파수를 몇천 명, 몇만 명이 쓰니까 이 주파수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좀 더 여러 사람이 나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내요. 처음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 주파수를 이렇게 할당해주는 시대에서 나중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공용으로 씁니다. 거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무선 주파수를 통신하는 데 쓰는데 이 주파수 대역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주파수 하나하나를 분배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 주파수 대역을 코드 분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 용량을 엄청나게 많이 보낼 수가 있고 이러한 방법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이 통신하는 분들이 계속 개발을 해나가면서 이 속도를 계속 늘려주게 되는 그런 방식을 쓴다. 이런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세대 아날로그 전화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4세대에는 LTE 방식을 쓰게 되고 5세대 또 방식을 또 쓰게 되는 방법으로 쓰게 됩니다. 자, 5G예요. 5G. 5G는 속도가 20GB를 움직입니다. BPS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BPS는 비트 퍼, 그 다음에 세컨, 즉 1초당 비트를 몇 비트를 보내느냐 했어요. 우리 옛날에 바이트에 대한 설명을 했죠. 바이트는 8개의 비트가 묶어져서 우리가 데이터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랑 한국말은 8비트로 또는 한국말은 16비트 이 바이트로 묶어서 정보의 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통신할 때는 이 바이트의 용량보다는 비트를 초당 몇 번 보내느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얘를 바이트로 하게 되면 나누기 8로 해주면 바이트가 나오죠. 바이트. 그죠? 그러면 뭐 한 2.5GB 정도가 되겠네요. 1초에 그 정도 용량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엄청나죠? 자, 요 순서로 보면은 1G, 그 다음에 2G, CDMA 방식을 썼다. 이렇게 했고요. 뭐 3G, 메가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G, LTE는 75메가, 5G는 20기가입니다. 근데 이 5G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무인 자동차를 한다 그러면 무인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양이 엄청날 거예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LTE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딜레이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인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공장 팩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즉 유비쿼터스 시대 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그런 것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려 그러면 결국은 통신 속도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런 통신 속도의 뒷받침이 우리가 5G로 이게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브 컨퍼런스부터 해서 그 다음에 무인 자동차, 그 다음에 공장, 무인 공장, 이런 데서는 데이터 양을, 엄청난 데이터 양을 처리하고 그걸 인공지능하고 처리해서 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5G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핵심 네트워크로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5G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서 이 동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1G 시대는 음성 통화만 가능하고 얘기했죠. 2G 세대는 이런 폰 보셨죠? 예, 음성 통화하고 문자만 가능하고. 자, 3G 시대에서는 음성 문자, 그 다음에 영상 통화, 멀티미디어, 인터넷까지 가능한 이런 시대가 왔고요. 4G LTE 시대에서는 이제 동영상까지 전송이 가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다, 이런 내용을 보시고, 5G는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이런 것까지 구현이 되는 이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스마트폰, 모바일 통신 이외에 우리가 무선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블루투스 스피커 있죠. 블루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는 10m 이내, 즉 10m 이내의 통신 기기들이, 즉 이런 통신 기계들이 서로 상호 간에 연결을 해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겁니다. 공유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객체와 객체들이, 즉 띵하고 띵들이 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 찾아서 연결을 해주죠. 근데 제한은 10m 이내고요. 최대 8개까지 연결해주는, 자, 이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인 네트워크 영역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휴대폰하고 그냥 몇 개의 사물들하고 기기들하고 연결해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서 간단하게 무선으로 연결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 블루투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쓰게 되죠. 또 와이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는 우리 공유기랑 접속해서 쓰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이 이렇게 있고요. 인터넷은 라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선으로 컴퓨터들이 연동이 되어 있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 이거를 우리가 AP라고 하는데, 액세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액세스 포인트에 공유기를 두고, 공유기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공유기인데, 이 공유기를 두고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이 공유기가 이 라우터랑 연결을 시켜주고요. 이 가까이 있는 기기들은 이 AP를 통해서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 주는 방법을 우리가 와이파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와이파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 백본망을 연결해 주는 요거를 우리가 연결해서 와이파이 공유기가, 여기서 공유기는 당연히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 각각의 기기들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얘가 이 연결을 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와이파이입니다. 또는 핫스팟이라고 하죠. 그죠? 핫스팟 또는 AP 이렇게 부르고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신 기계들의 규약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블루투스, 그 다음에 모바일 우리 와이파이, 이런 방식들은 이런 방식들을 쓰면서 이 거리 보시면 거리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전송 속도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노트북이라든가 휴대폰, 스마트폰은 다 이렇게 무선으로 연동할 때는 이런 밴드위드, 그러니까 밴드위드라는 건 대역폭 또는 전송 속도를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를 맞춰서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RFID라는 게 또 있어요. RFID는 우리가 보통 택배나 이런 거를 보낼 때 이 태그를 이용을 해서
멀리 자동으로 판독하게 하는 거죠. 특히 이 RFID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 하이패스 있죠. 하이패스. 고속도로 하이패스 지날 때 그럴 때 이제 이 RFID를 인식하게 해주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태그가 있어요. 그죠? 자동차 앞에 보면 이런 태그 기계 장치들을 이렇게 위에다가 연동을 해주고 이 태그 장치가 그러니까 하이패스 지나가는 거기에 보면 이 판독기를 이렇게 해서 전파를 쏴서 이 태그를 읽어서 이 차량 번호라든가 이런 거를 인식해 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뭐 하이패스 사용할 때도 쓰는데 일반적으로 물류를 사용할 때 많이 씁니다. 물류 사용할 때 물류 이렇게 단위들을 이렇게 움직일 때 어디로 움직이는지 주소가 이 태그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태그가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류할 때 많이 쓰입니다. 또.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무선통신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이 무선통신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셀룰라폰 방식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선통신 방법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5G 세대에서의 그 장점, 그 다음에 우리 블루투스, 그 다음에 뭐 RFID, 지금 본 RFID, 또 여러 가지 그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배워두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